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복습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라 후기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자, 글씨 좀만 더 두꺼운 걸 쓸게요. 그래서 각 지역을 지배하는 뭐가 등장했어요? 네, 호족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결국 세 가지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역사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 위는 우리 배웠다시피 발해로 나오고요. 옛날 신라 영토가 세 가지로 쪼개지게 됩니다. 위쪽이 후고구려, 우린 고구려를 계승했다 해서 후고구려를 계승하고요. 오른쪽은 뭐예요? 원래 있던 신라, 그리고 우리는 백제를 계승했다고 견훤해 후백제로 나뉘게 됩니다. 후고구려는 결국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 고려로 바뀌게 되죠. 이 세 나라 끝에 결국 누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네, 고려가 승리를 거두고 신라는 망하고 드디어 고려 왕조가 설립되게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고려 왕조가 설립되는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번 이렇게 교과서를 해볼게요. 자, 고려의 이름은 고구려에서 구만 빼고 고려라고 했을 정도로 고구려 영토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을 물리치고 북방 땅을 가지려는 노력이 컸는데요. 거란은 당이 멸망한 이후에 당의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를 세웠냐면 결국 요나라는 나라를 키웁니다. 고려는 거란이 여러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경계했습니다. 이후 송이 건국대자 고려는 송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거란을 더욱 경계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은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이 당시 지도를 볼게요. 자, 이 당시 지도를 보면 잠시만요. 이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바로 거란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방에는 송나라가 있고요. 이쪽 지방에는 고려입니다. 거란은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거란의 목적은 고려가 아니에요. 거란은 송나라를 치고 넓은 땅을 얻고 싶었죠.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지만 단점이 군사력이 거의 없었어요.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에 반면에서 고려는 군사력이 엄청 강했죠. 그래서 거란은 송나라를 꼭 치고 싶었는데 뒤에서 고려가 자신을 칠까봐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려는 거란을 경계했습니다. 왜냐면 거란은 발해를 망하고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란은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당신을 엄청 귀했던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그 당시 고려 왕이었던 왕건은 낙타를 굶어 죽일 정도로 거란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끝내려고 고려를 침입합니다.
고려가 첫 전투에서 패하면서 자 위기감이 높아졌고 결국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대응 방언을 논의합니다. 이때 서인은 거란과 계속 싸워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왕과 신하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로 신하들이 가상복해야 된다. 아니다. 서경 북쪽 땅을 걸어줘야 된다. 아니다. 식량을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땅을 나눠주면 부끄러우니까 우리 좀만 기다려보자. 자, 거란이 쳐들어온 핑계는 이거였습니다. 요쪽에 강동 육주라고 있어요. 이 지방인 강동 육주를 자신한테 달라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쳐들어왔는데 고려가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영은 결국 위협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서희가 그래서 단판을 벌이게 됐죠. 우리가 단판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밑에 있어요.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내가 쳐들어왔다. 아니다. 우리는 고려다. 우리가 고구려 땅이 있으니까 고려 땅. 그렇다면 거란 땅도 우리 땅이다. 왜 우리랑 반대를 안 믿고 왜 자꾸 손거르느냐. 압록강 쪽에 우리 땅인데 여진이 하고 있으니까 거란 갖는 게 더 어렵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면 교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소년영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강동 육주를 오히려 주고 갑니다. 이게 바로 서희의 단판 외교죠. 자, 그런데 고려는 오히려 외교를 듣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분노를 일으키고 다시 쳐들어와서 개경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려는 결국 끈질기게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거란은 이 강동 육주 지역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느나 고려는 절대 돌려주지 않죠. 그래서 거란이 3차로 침입해오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세계 역사를 말하면요. 자, 이 당시 세계 역사를 잠깐 볼게요. 자, 이 당시 전 세계를 보면요. 이 당시는 유목민족이 엄청난 세월을 떨치게 됩니다. 거란은 유목민족이에요. 자, 유목민족이 왜 힘이 세냐면 유목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탑니다. 말을 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을 타면서 엄청나게 기명이 있었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고려는 안 되겠다. 거란이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강감차량에 물자를 준비고 군사훈련시키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격된 전투에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란의 목적은 이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의 목적은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져도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고려 왕만 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계속 쭉쭉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란은 패배하면서도 계속 개경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고려는 어떻게 똑똑하게 어떻게 해요? 군인들과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성 밖에 식량이나 물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싸워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똑똑한 말로 청야전술이라고 합니다. 좀 글자 작게 할게요. 이 정도로 해야겠다. 자, 청야전술이 뭐냐면 군인들은 싸우는데 먹을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먹을 거를 모두가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현지에서 먹을 걸 좀 조달하는데요. 이걸 다 못하게 식량이나 물결도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거란군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열심히 여기까지 왔어요. 와 힘들게 왔는데 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배고픈 거예요. 그렇게요. 결국 돌아갔죠. 그래서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귀주 대첩입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안 보이겠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대첩이라고 부르는 게 첫 번째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을지문덕 장군의 사수대첩,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자, 세 번째는 말이 많은데 뭐 한산도 대첩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돌아간 사람이 겨우 수천 명이었대요. 실제 온 건 수십만 명이었는데 돌아간 사람이 겨우 수천 명이었대요. 거란이 이렇게 심하게 패배한 적은 없었답니다. 실제로 거란은 이 당시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자, 지금 중국 송나라를 압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였죠. 결국 거란은 멸망하게 됩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거란이 세력이 컸지만 결국 귀주대첩에서 엄청난 타격이 있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요 나라는 멸망하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로 중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전투에 이기면서 거란은 우리나라를 다시 침입하지 못했습니다.